서울 동대문구의 한 단독주택. 방 안에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쓰레기 더미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방 한쪽에서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자세히 보니 녹색 옷을 입은 작은 여자아이입니다. 아이는 쓰레기 더미에 거의 파묻힌 채 혼자 앉아 있습니다. 지난 5일 누군가 아이에게 폭언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출동한 경찰이 쓰레기 더미에서 3살 여자아이를 발견한 겁니다. 112 신고 들어왔죠. 애한테 폭언한다고, 시끄럽다고. 아이는 즉시 보호기관으로 옮겨졌습니다. 특별하게 뭐 외상이 있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기저귀 차고 있었는데 엉덩이에 좀 변이 좀 묻어있다고 해야 되나? 아이가 발견된 집은 온통 쓰레기 천지입니다. 구청과 지역 봉사단체가 나서 쓰레기를 집 밖으로 끌어내 치우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해. 저 안에는 더 할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현관문 앞부터 어른 키만한 높이까지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걷기조차 힘듭니다. 방이나 주방도 마찬가지. 폐지에 폐가전제품, 조리도구까지 악취가 진동하는 온갖 쓰레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모두 10톤 분량입니다. 발견된 아이는 3년 전 태어나서부터 엄마와 외할머니, 외삼촌 2명과 함께 쓰레기 더미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쓰레기는 외할머니가 재활용품을 수집한다며 밖에서 주워다 집안에 쌓아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근데 할머니 엄마를 포함해 가족 중 누구도 쓰레기를 치우지 않은 채 아이를 방치했습니다. 엄마는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냄새 나니까 민원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 사람은 있어 문 안 열어주는데 이렇게 하고 사는 집이 없거든. 경찰은 엄마와 외할머니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추가 학대 정황과 아이를 방치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노훈입니다. 아이는 뇌종양을 앓고 있습니다. 엄마가 간호사면 더 잘 돌봐줄 것 같지만 오히려 친권을 포기하고 치료해서 방임시켰습니다. 더 이상 상식이 아니라 법의 잣대로 처벌해야 할 아동 방임이 우리 이웃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덕영 기자입니다. 생후 7개월 된 아이의 머리를 찍은 MRI 사진입니다. 두개골 왼쪽 부분에 골절이 있고 그 사이로 새어나온 피가 고이면서 머리 한쪽이 부풀어 있습니다. 병원 측은 학대를 의심했습니다. 더구나 부모는 상처를 입은 아이를 치료하기는커녕 그대로 내버려두다 병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병원에는 데리고 오셨는데 약을 먹인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아이를 못 키우겠어요 라고 병원에 얘기를 하셨고요. 결국 아이는 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연립주택. 지난해 9월 자정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집 안에 들어가 봤더니 2살 난 아이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없이 애기가 혼자 있었고 안방 쪽에 이제 혼자 있더라고요. 지난 2018년 적발된 아동학대 중 열의 한 건은 방임이었습니다.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이의 절반 가까이가 방임과 관련되기도 했습니다. 흔히 그냥 사고사라고 부르는, 근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방임에 의한 사망이거든요. 그냥 아이들을 엽기적으로 어떻게 때리거나 뭐 거의 고문에 가까운 이런 것만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하지만 아이에게 충분한 교육과 영양,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도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학대는 폭력을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서 뭔가 때리고 멍이 들고 상처가 나고 이제 이런 부분들만 생각하시는 거죠. 이 때문에 의료기관이 영유아 검진을 할 때 방임 여부를 신속하게 발견해 신고하거나 법적인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충주 공장에 착공했습니다. 당장 건설부터 지역 경제에 미칠 효과에 기대가 쏠려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개파 갈등으로 충북도의회가 안건 논의조차 못하고 임시회를 마감했습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 품귀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일반 마스크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충북 소방본부 통합청사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지휘부와 상황실이 분리된 지 9년 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국내 승강기업계 1위인 현대엘리베이터가 충주 본사 이전을 위한 첫 발을 디뎠습니다.
내후년부터는 충주 제5산단의 신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할 계획인데요. 충북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힌 만큼 지역에 얼마만큼 기여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충북 첫 대기업 계열사의 본사 이전, 연매출 2조 원의 부동의 업계 1위, 현대 엘리베이터의 새 둥지는 충주 제5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17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등을 접목한 스마트 공장, 세계 최고인 300m 높이의 테스트 타워와 물류센터 등이 들어서면 연간 2만 5천 대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2022년 3월까지 2,5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를 통해 현대 엘리베이터의 도약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가 약속한 대로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가 관심입니다. 공사 기간 동안 지역 건설업체 참여와 건설 노동자 유입으로 숙박업소와 음식점 활성화가 그 시작. 세수 확보로 지자체 곳간도 풍성해집니다. 일단 현대 엘리베이터는 땅값으로 300억 원 정도를 충주시에 냅니다. 그리고 해마다 법인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내는데 현재 본사가 있는 이천시에만 연간 50억 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왕 충북과 인연을 맺으셨는데 우리 충북 땅을 현대다 다 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현대 왕국을 하나 멋지게 건설해 주시기를. 규모는 정하지 않았지만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기로 한 약속도 지키겠다는 게 현대의 설명. 무엇보다 충주에서 일할 600여 명과 그 가족의 이주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정착을 위해 충주 산단과 연수동을 직선으로 잇는 터널이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해서 여기를 시내 중심가가 되도록 만들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 살기 좋은 도시, 정주 여건이 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조 분야에만 150곳에 달하는 협력사 이전과 직원, 가족의 이주까지. 아직 5곳만 이전 계획을 밝혔지만 내년 하반기에 동충주 산업단지가 생기면 확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지역의 상생, 앞으로가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원구성 갈등에 충청북도의회가 후반기 첫 임시회를 개회 바로 다음 날 서둘러 끝내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두환 동상 철거 조례안 처리 등 쌓인 일은 그대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일부 상임위원장 선임 부결 이후 이튿날 다시 열린 충북도의회 본회의. 상임위원장 재선출 등 밀린 원구성부터 당장 할 일이 쌓여 있었지만 개원 하루 만에 돌연 폐회를 선언하고 2주 일정의 후반기 첫 회기를 서둘러 마쳤습니다. 2일간으로 단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당 내 갈등으로 원구성 합의에 실패해 이례적 반란이 표출된 상황에서 하루 만에 달라질 건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11대 후반기 도의회는 의장이 상정한 5명의 상임위원장 가운데 2명이 본회의 표결에서 낙마해 행정문화위원장과 산업경제위원장 자리가 일단 공석으로 남게 됐습니다. 원구성이 안 되면 절차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청남대 전두환 동상 철거 조례안 등 이번에 상정된 의안 처리도 줄줄이 미뤄졌습니다. 24시간 내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협의하고 논의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런 충북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선 낙마한 두 상임위원장 후보 모두가 여성이라며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여성단체에 뜻밖의 항의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위원장 후보로서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도의회 의원들의 어떤 감수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충북도의회 다음 회기는 오는 14일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네, 이번 충북도의회 파행과 관련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계파 갈등으로 도의회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됐다며 소속 정당이 책임을 지고 사태를 해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시군의회 후반기 원구성 갈등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 중심의 관행을 답습하며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숨쉬기 편한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처가 확대된 지 일주일이 됐는데도 이 비말 차단용 마스크 도통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한 편의점 마스크 진열대. 식약처가 인증한 KF-AD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입고된 지 30분 만에 팔려나갑니다. 다른 데도 막 둘러보고 하셨어요? 궁금해요. 그게 있더라고요. 침도 안 튀고 이런 일반 마스크보다 괜찮아요. 다른 편의점도 마찬가지. 이틀에 한 번꼴로 공급되는 물량은 3세트 정도. 들어오기도 전 문의가 쏟아집니다. 점포마다 뭐 5개씩, 3개씩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한정 그거를 해서 발주를 넣는데 들어왔느냐고 이제 그 해서 전화도 자주 와요. 한 대형마트는 이미 지난주 들어온 3,000장이 반나절 만에 품절되고 보건용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들만 쌓여 있습니다. 300팩이 이제 2번 정도 입고가 됐고요. 번호 순서대로 저희 고객님한테 나눠드렸고 그리고 이제 반나절 만에 다 소진이 완료됐습니다. 약국에서는 성능이 비슷한 덴탈 마스크가 판매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반 마스크를 찾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덴탈 마스크는 소량씩 공급은 되고 있고요. 가격은 국내에서는 좀 비싼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덴탈형 공산품을 찾으시는 분이 또 많죠. 일반 마스크는 공산품이라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잘 모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 써도 뭐 사실 이제 안 하는 것보다는 요새는 하고 다니는 게 좋은 편이니까 그냥 저렴하니까 아무래도. 앞으로도 이 관리 기준을 강화를 해서 일반용 마스크가 유해물질 함유가 되지 않도록 KC 인증을 받도록 하는 기준을 도입을 할 생각입니다. 공급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비말 차단용 마스크 품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지난 2017년 제천 화재 참사 당시 충북 소방본부 지휘부와 상황실이 5km 이상 떨어져 있는 기형적 구조 때문에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소방 대응 능력의 한계를 느낀 충청북도가 분리 9년 만에 통합청사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청주 밀레니엄 타운 부지 한쪽에서 굴삭기가 지하 터 파기 작업에 한창입니다. 예산 159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들어서는 충북 소방본부 통합청사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통합청사에는 소방본부장과 본부 3개과 119 신고를 접수하는 종합상황실까지 재난 컨트롤 타워가 한자리에 자리 잡게 됩니다. 소방통합청사는 내년 6월 공사가 완료돼 이후 한 달 동안 시설 이전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충북 소방본부의 부서와 기능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본부장 집무실과 3개과는 도청 건물 곳곳에 흩어져 있고 종합상황실은 무려 5.4km 떨어져 있습니다. 대형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안에 소방 지휘부가 모여 상황을 파악하고 정확한 지휘를 내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프라가 구축되어 앞으로 도민의 안전 확보는 물론 고품질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산 확보 등 문제를 이유로 지금부터 9년 전 한자리에 있던 소방본부를 분리하고 방치한 충청북도. 지난 2017년 제천 화재 참사 당시 쪼개진 컨트롤 타워 등 부실 초기 대응으로 홍역을 치룬 뒤에야 청사 통합을 확정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충청북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온라인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늘 서울의 한 호텔에서 3,600여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 접속한 기업에게 투자 환경을 설명하고 댓글창으로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설명회가 끝나고 희망 기업에 대해서는 방문 설명회도 진행합니다. 농촌진흥청 주관 온라인 쇼핑몰에 충북의 6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이번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에
떡 피자와 딸기 찹쌀 브라우니 등을 만드는 지역의 식품업체 6곳이 선정돼 지원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진행된 농촌진흥청 주관 온라인 기획전에서는 충북업체 28곳의 제품이 선보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충북의 과수화상병 확산세가 수그러든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부터 피해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충주시는 매몰 비용과 폐원에 따른 손실 보상금 책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등의 검증이 끝나면 한 달 뒤부터 농가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충주에서는 올 들어만 330여 곳의 과수농가에 화상병이 발생해 전체 사과 재배 면적의 11.4%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충주시가 성내동 문화창업재생 허브센터에 어린이 과학체험관을 조성합니다. 허브센터 내부에 내년까지 국비 등 20억 원을 들여 과학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실과 놀이 공간 등을 마련해 교육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과학체험 공간 조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 사업으로 충주시는 지난 1일 선정됐습니다. 민간기관과 단체가 실종 치매 노인을 함께 찾는 안심 등불 사업소가 제천에서 지정됐습니다. 제천시 보건소는 치매 노인 실종 예방을 위해 지난해 청전동에 있는 2곳을 안심 등불 사업소로 지정한 데 이어 올해 중앙동 소재 약국 등 6곳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안심 등불 사업소로 지정된 기관은 치매 인식 개선 교육을 받고 실종 환자 발견 시 임시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대마초에 5배 이상의 환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합성 마약을 유통한 30대 불법 체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불법 체류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불법 체류자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4월까지 살충제, 방향제 원료 물질의 합성 마약을 청주에서 사들인 뒤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실시 예정이던 고등학교 1학년 수업료 면제를 6개월 앞당겨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